사이비 종교의 3단계를 넘어서는 네 번째 충격적인 무섭고 잔혹한 스킬을 시행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크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바네사가 우리 재밌는 거 해볼까? 이러더니 침대에 가서 양손을 수갑으로 묶고 양 다리까지 수갑으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마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아유, 이거 되나? MBC에서? 왜 웃고 계세요? 이거는 마크가 일을 나가고 지금 엄마. 정말 멘붕이 돼서 집에 와요. 항상 초반에 엄살 부리시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던 아오지 세이처를 꺾고 챔피언 자를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썰레임 보여주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사이비 난리예요, 요즘 난리야. 당신의 뇌를 노립니다. 챔피언 도전자의 썰로 시작하겠습니다. 뇌슐랭 세이처의 협박 플레이 It's 스타임! 자, 제가 첫 라운드에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가져왔던 이야기에서 제가 저희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고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남한에 내려오셔서 한국에 내려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빌드업을 하셔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렸다고 깡패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를 거의 반부가 되도록 폭행을 하고 그 이후로 중풍에 걸리셔서 다시는 재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저는 지금도 조금 먹먹하네요. 대체 왜 외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집안 전체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사이비 종교 얘기, 남 얘기 아니고요. 사이비란 이야기가 요즘 핫하지만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주제고요.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수법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뇌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브레인 워싱이에요. 내 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하나같이 지워버려서 세뇌를 시키고 나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정말 허황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중부양이 가능하다, 지구 종말론, 아니면 뭐 1만 명의 여성과 관계를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리화를 하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뇌 자체가 사회적 뇌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샘플로 만들어줘요. 내 주변에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특정 종류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느 순간 이것이 세상의 기본 잣대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 특별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누군가에게 접근했을 때 바로 이 포인트를 노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일단 3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굉장히 공감을 잘해줘요. 너무 아팠지. 너가 그 아픔을 겪은 잘못된 거야. 하고서는 토닥토닥 해주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처럼 아픔을 느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라고 누군가를 끌어들이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떤 스텝이 시작되느냐? 분리가 시작됩니다. 나를
내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가족들, 그 이전의 친구들과 하나하나 이간질을 해서 또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거. 마음이 아프게 한 거야. 이걸로 다 되지 않죠. 여기까지는 약해요. 세 번째 스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강력한 명분을 줘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살맛 나지? 그러면은 너가 뭔가 굉장히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챌린지, 도전, 어떠한 목표와 미션을 줍니다. 보통은 2단계에서 돈도 달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2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단은 네가 믿었던 모든 게 다 2단이야. 우리는 저 2단들을 소통해야 돼. 저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우리의 고귀한 목적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텝이 사이비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연애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스라이팅. 연애와 사랑 안에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꼽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아마 불륜 이야기 속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나쁜 남자인데, 나쁜 여자인데 왜 그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다 보이는데 안에 있으면 모르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종교로부터도 구원을 바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바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옴무파탈, 파무파탈로 부릅니다.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어서 누구나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연애사의 끝판왕 얘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이고. 사이비 종교로 가서 연애 이야기로 가네. 맞설려면 확실히 전략적이시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두 명은 옴무파탈과 파무파탈입니다. 둘이 만났어? 옴무파탈인 마크는 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친구예요. 키가 187이에요. 잘생겼어요. 아이고. 서핑을 좋아하는 친구고 늘 운동을 해가지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갑부집 출신이에요. 아이고. 정말 왜 보면은 짜증나는 친구예요, 정말.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가 그런 걸 알아. 내가 이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늘 말하고 다녀. 그게 정말 재수 없었어요. 뭘 말해? 나는 누구든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 나와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와,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짜증나지. 자,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스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과 비슷했어요. 공감을 잘해주고 아픔을 잘 어루만지고 제 사람한테 꿰어내는 거니까. 자, 이 마크와 대항한 사람은 누구냐? 저랑 같이 심리학과 조교를 하던 이 바네사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범접할 수 없는. 이름도 바네사네.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본인이 심리학과예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한테 딱 내가 이 사람을 홀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고요. 이 사람의 숨겨진 욕망을 꺼내요. 어떤 방식이냐? 무슨 소리?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 지망생이에요. 바네사는 너 글 너무 잘 쓰는데? 너 혹시 작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 야, 사람들이 널 알아주지 못해도 그럼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야. 너는 자존감을 정말 글을 싹 잘 써.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뽐뿌지. 그치. 엄청 잘해. 그럼 어떠한 관계가 되냐? 나를 세상에 알아주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봐주는 사람은 바네사밖에 없어. 빠져들 수밖에 없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돌변하면서 차갑게 대하죠.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났을까 봐 이 사람에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다 이용해 먹고 철저하게 굴복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터트리면서 네가 글 잘 쓴다고 생각했지? 아니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어머. 진짜 나쁜 여자죠. 그렇죠? 자, 정말 끝판왕 스킬을 가지고 있는 두 연애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만났어요. 옴무파탈과 파무파탈.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크는 바네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와. 왜냐하면 파무파탈이 이겼어. 바네사는 이 사이비 종교의 3단계를 넘어서는 네 번째 충격적인 무섭고 잔혹한 스킬을 시행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크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바네사가 우리 재밌는 거 해볼까? 이러더니 침대에 가서 양손을 수갑으로 묶고 양 다리까지 수갑으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마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어머머머. 아유, 이거 되나? MBC에서? 왜 웃고 계세요? 이거는 마크가 일을 당하고 지금 엄마. 정말 멘붕이 돼서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섹시한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다로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니 베란다 문이 열리는 게 들리고 베란다 문 안으로 지글지글 엄청 뜨거운 숯불의 열기가 느껴지고요. 이제 무서우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고 점점 열기는 가까워지고 그리고 바네사는 기다려봐 굉장히 재밌을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내 몸에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숯불을 대더라고요. 범죄잖아. 동시에 치익 소리가 나고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알고 보니 어떠한 스킬을 쓴 거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아픔을 느낄 때 아주 뜨거운 자극과 아주 차가운 자극을 뇌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샴페인 쿨러와 같은 아이스 박스를 같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두 개의 집게로 얼음 조각을 잡아서 동시에 놓은 다음에 한 조각을 숯불에 대면은 소리가 나고 막 연기가 나고 더 뜨거워지죠. 이 동시에 차가운 얼음을 마크의 몸에 대는 거죠. 그럼 마크는 실제로 지져지진 않지만 막 살려줘라고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었던 거죠. 너무 기대. 자, 그런데 바네사가 썼던 이 충격적인 스킬과 사이비 종교가 누군가를 빠져들게 만드는 두 메커니즘 사이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체 하지마. 대체 아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아.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마지막 스킬은 뭐였을까요? 안돼. 안돼. 천산 싱어. 와우. 아예 알아야 피하지. 30표 차이로 축하합니다. 벌레 잡는 새치야. 벌레 잡는 새치야. 벌레 잡는 새치야.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었는데 서사구 좀 완벽했고 아쉽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어갑니다. 뭐죠?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뇌를 너무 많이 쓰게 하지 말 것. 근데 축하드려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얘기였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흘려갈 수 있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근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전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재수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불러주시면 나야죠.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